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도 면접 심사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제도와 생활 두 번째 시간이죠. 한국의 교통, 통신, 그리고 주거, 주거는 집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6강 내용을 같이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교통인데요. 자, 한국의 교통수단. 교통수단은 이제 우리가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사용하는 그런 교통수단이라고 하죠. 먼저 종류는 버스부터 보겠습니다. 버스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제 교통수단이죠. 그래서 도시 교통량의 약 절반가량을 담당하는 가장 핵심적인 대중교통수단입니다. 대중교통이라 하면 이제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대중교통수단이라고 합니다. 버스의 종류는 이제 고속버스, 시외버스가 있죠. 고속버스랑 시외버스는 보통 다른 도시로 이동할 때 사용하는 버스고, 고속버스는 좀 빠르게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가는 버스고, 시외버스는 좀 여러 곳을 거쳐서 가는 버스를 말합니다.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시내, 도시 안을 이동하는 버스가 되고, 마을버스는 이제 좀 도시보다는 좀 작은 그 마을 안을 움직이는 버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고속버스가 다니는 고속도로죠. 경인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한민국 최초의 고속도로입니다. 서울과 인천을 연결한 도로고, 경부고속도로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고속도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서울과 부산을 연결했기 때문에 가장 긴 고속도로가 되는 겁니다. 다음 교통수단은 여러분 지하철입니다. 도시철도라고도 부르는데 이제 다른 노선으로 갈아탈 수 있죠. 이동 시간이 좀 비교적 일정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길이 막히지 않기 때문에 거의 도착 시간이 항상 거의 비슷하죠. 자, 그리고 지하철이 있는 도시들은 이제 모든 도시가 있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제 지하철이 있는 도시들이 또 있습니다. 서울 비슷한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죠. 그리고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 지하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택시인데요. 택시는 이제 보통 이제 빠르게,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죠. 택시도 이제 개인 택시, 개인이 운영하는 택시고, 모범 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비싸지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죠. 좋은 서비스를. 그리고 일반 택시는 그 택시 회사에서 운영하는 택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동 거리에 따라서 요금이 나오기 때문에 좀 먼 거리를 가게 되면 좀 비싼 요금이 나올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이제 기차입니다. 기차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고, 보통 이제 먼 거리를 갈 때 이용하게 됩니다. KTX나 SRT 같은 경우는 이제 고속철도라고 해서 좀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 철도가 되고, 그리고 ITX 새마을과 이제 새마을도 있는데, 이제 이 두 가지가 가장 빠릅니다. 그 다음으로 빠른 게 ITX 새마을이고, 무궁화호가 셋 중에서는 가장 느린 기차가 되겠죠. 그리고 있죠, 여러분? KTX는 가장 빠른 기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신 이제 요금이 좀 비쌉니다. 그리고 경인선, 우리 아까 고속도로처럼 경인선도 대한민국 최초의 철도가 됩니다. 그리고 경부선은 서울, 부산을 연결하는 것이고 가장 긴 철도가 되겠죠. 우리 아까 앞에서 본 이제 경인고속도로랑 경부고속도로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이제 이렇게 기차로 바뀐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교통 관련 제도가 있는데, 이 교통카드부터 보겠습니다. 보통 한국에서 대중교통, 이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교통카드가 필요합니다. 주로 지하철, 시내버스의 요금을 낼 때 사용하는 카드죠. 자, 일정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카드에 충전을 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신용카드나 휴대전화에 교통카드 기능을 넣어서 나중에 돈을 결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세 가지 제도는 여러분들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쉽게 많이 이용할 수 있게 장려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환승 할인 제도가 있습니다. 먼저 환승 할인 제도는 교통카드를 이용해서 다른 노선이나 다른 교통수단으로 갈아탈 때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할인을 해줍니다. 할인. 원래는 이제 다 내야 되는데 할인을 해서 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버스 전용 차로제입니다. 전용이라는 말은 앞에 있는 것만 이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중교통수단이 버스의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버스만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제 도로의 수송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고 대중교통도 활성화시킬 수 있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버스 도착 안내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버스 정류장에 전광판을 통해서, 전광판이 이제 이런 네모난 판입니다. 이 네모난 판에 이제 버스가 언제 도착하는지, 몇 분 후에 도착하는지, 그리고 버스 안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가 버스 도착 안내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대중교통을 좀 많이 이용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통신인데요. 이 통신수단부터 보겠습니다. 통신은 이제 먼 거리에 있는 사람과 서로 연락을 주고받기 위해서 이용하는 게 통신이죠. 자, 첫 번째가 이제 우편입니다. 우편은 우체국을 통해서 편지, 물건 등을 보내는 걸 말합니다. 두 번째는 전화인데요. 전화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 대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전화로 문자 메시지 등을 주고받을 수 있는 내용이고, 유선 전화는 이제 선이 달려 있는 전화를 말하고, 휴대전화는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같은 것을 휴대전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인터넷도 이용할 수 있죠.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도 교환하는데 전 세계의 컴퓨터가 서로 연결되어서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망을 인터넷이라고 부릅니다. 이메일도 이용하죠. 인터넷을 이용해서 소식이나 문서 등을 이제 주고받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하는 편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편. 네. 물건을 보내지 못하지만 이렇게 통신수단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한국의 주거, 집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거주 형태는 이제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돈과 관련된 건데, 자가는 자기가 소유한 집, 그러니까 내 집이죠. 내 집을 말하고, 전세는 집 주인에게 일정한 돈을 보증금으로 맡기고, 좀 보증금이 크죠. 네, 전세라서 많은 보증금을 주고 일정한 계약 기간 동안 집을 빌려 쓰는 형태입니다. 이것도 보통 2년 빌립니다. 월세는 이제 이것도 빌리는 건데, 이건 이제 매달 일정한 돈을 냅니다. 보증금을 조금 내긴 하지만 매달 일정한 돈을 내고 집이나 방을 빌려 쓰는 것을 이제 월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가, 전세, 월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 주거를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층간소음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윗집과 아랫집 사이에 그 시끄러운 소리가 발생합니다. 이때 이 층간소음 이웃 사이 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이 층간소음의 다툼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런 중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든 겁니다. 네, 법으로는 안 되지만 이제 좀 중재를 해주겠죠. 그 집들이가 있는데, 집들이 같은 경우는 새 집에 이사를 한 사람이 축하하기 위해서 집 구경을 이제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친구들 아니면 가족들을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는 것을 집들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이제 보증금이 있습니다. 보증금 아까 우리 전세 월세 할 때 봤죠? 일정한 돈을 갚아야 하거나 어떤 약속을 이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 행위를 잘 수행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받아두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월세를 제때 내지 않으면 이제 보증금에서 사라지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교통과 관련된 것들, 한국의 교통수단들 여러 가지 있었죠, 여러분들. 그리고 통신수단, 통신을 이용할 때 사용하는 것들, 그리고 집에 관한 내용들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한 번씩 또 보시고, 이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뒤에 있는 문제에 대한 대답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